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6번째 인사노무관리로네요. 저희가 이제 관리자 교육 훈련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제를 푸신 다음에는요, 저한테 송부를 해주시면, 제가 워드 파일로 한 두 장, 두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죄송합니다. 두 장이 아니고요. 두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정도로 제가 첨삭을 해서, 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대리급 이상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과장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근데 요즘에는 선임,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책임급. 그죠? 선임, 고참에서 책임급 이렇게 또 언급하셔도 되겠고요. 보통 이제 과장급 이상.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임원분들도 있죠. 그죠? 예, 그런 분들 포함해서 관리자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6문 관리자 개발, 매니제리얼 디벨롭먼트의 개념과 그 실전 기법을 약술하시오. 자, 그래서 25점짜리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그러면은 먼저 관리자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층의 직무는 계획 실행 통제의 관리 활동, 매니제리얼 액티비티즈이고요. 각 계층마다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카츠라는 교수님, 예, 카츠 교수님의 풀네임은 D 카츠인데요. D 점 하신 다음에 카츠 하시면 되는데, 예, 굳이 풀네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2차 시험 문제에서 다른 것도 외울 게 굉장히 많죠. 오히려 틀리게 쓰면은 감점이 됩니다. D 카츠인데, 뭐 A 카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교수님들의 풀네임을 꼭 적어야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요. 틀리게 쓰면 오히려 감점이 되니까 카츠 교수님의 이 정도만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츠 교수님에 따르면 최고 경영층은 주로 전략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을 필요로 하며 중간 관리층은 주로 인간 관계와 관련된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위 관리층은 업무 내용에 대한 지식 및 작업층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간 관계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관리자분들에게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역량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다른 이렇게 역할들이나 역량 내용들이 요구가 되니까요. 여기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을 관리자 개발, 매니제리얼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자의 역량 개발은 주로 조직 내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개발의 실천 기법의 첫 번째는 인바스켓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인바스켓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 제고를 위해서 가상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특정 상황에 대한 뭔가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하는 교육 훈련 기법이죠. 자, 그래서 어떤 모의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리자분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관리자분들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훈련 기법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번에 볼게요. 모의 상황 자체가 다양하고요. 실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훈련의 어떤 정형화된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른 대응, 그에 따른 이제 그 예상되는 결과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그 여기서 훈련은 교육훈련 효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내지는 교육훈련 효과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교육은 정신적인 거고 훈련은 육체적인 건데요. 여기서처럼 그냥 묶어서 교육훈련 효과의 측정, 훈련 효과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비즈니스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기업의 경쟁 상황 하에서의 관리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게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 특히 미시경제학계에서는 게임 이론이라는 걸 또 발전시키기도 하셨는데요. 이 경영학 쪽에서는 이제 이 비즈니스 게임에 참여하신 관리자분께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시면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경영 의사결정 하실 때 그것이 피드백 내용이 참고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결국에는 경영자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경영자분이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훈련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제시가 되고요.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음번 이제 경영 의사결정을 하실 때 반영하시는 그런 형태를 이제 교육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분의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효과성 및 의사결정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참가자들이 경영원리 습득보다는 게임 자체에 이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사결정 훈련을 반복을 하시면서 경영 원리를 습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에 몰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또 비즈니스 게임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영어로는 비즈니스 게임 말 그대로 비즈니스 게임 영어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겠죠. 사례 연구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케이스 스터디, 그죠? 케이스 스터디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연구하는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기법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 옆에다 좀 써주십시오. 영어로요. CASE, 케이스죠. 스터디는 STUDY, 그죠? 비즈니스 게임은 BUSINESS, GAME, 그죠? 자, 그래서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실제로 일어난 성공 사례들과 실패 사례들을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참가자분들이 각 사례별 문제점, 그리고 그런 이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원인, 그리고 성공 사례의 경우에는 그런 대책,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 그리고 실패 사례는 그런 실패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각각 매칭을 연결을 시켜서요. 그렇게 이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과 대책을 각각 찾아서 발표하는 방식의 교육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개념이고, 이번엔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현실의 사례가 학습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의 실제 당면 과제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사례 확보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학습 진도의 측정 및 이론 자체의 어떤 체계적 학습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이루어지면서 이론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일단은 주어진 사례를 분석해서 뭔가 원인과 대책 등을 도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 자체의 체계적 학습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례 연구는 뭐 MBA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죠, 그죠?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실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4번의 역할 연기법은 영어로는 롤플레잉 옆에 써주십시오. ROLE 롤이고요. PLAYING 롤플레잉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십시오. 제가 일부러 안 넣어드렸으니까 영어 표현을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 유럽도 일부 있으신데요.
뭐 중국도 일부 근데 이제 이 그 인사노무관리로이나 경영조직로는 물론 유럽 쪽도 있으십니다만 미국 쪽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유럽 쪽 갔다 오신 분들도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영어를 같이 써주시면은 가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틀리게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점이니까 확실하게 외우실 수 있는 거 위주로 답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롤플레잉. 자, 1번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개선 및 인간관계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역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해보면서 조직 내 이제 상대방,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개선과 인간관계 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역할을 실제 조직 내에서 역할을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엔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흥미와 체험감을 주고요. 개인의 약점에 대한 파악을 가능케 하고요. 그리고 knowing, doing gap이라고 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론 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knowing, doing 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장점 내용들은 장점 대표 요소로 보죠. 자, 수많은 역할들이 요구되는 기업 환경 하에서 역할 연기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역할 연기를 딱 그 역할 연기법을 쓸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기업 환경 하에서 이제 그죠? 교육 범위 자체가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 수많은 역할들이 요구되는데 그건 모두를 다 역할 연기법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그래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롤플레잉 역시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감수성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경영 조직론에서 저희가 배우시는 조직 발전, 오가니제이션 디벨로먼트 또는 OD라고 하죠. 그죠? 또는 오가니제이셔널 뭐 디벨로먼트 이렇게 그죠? 조직적인 발전, 조직 발전, 오가니제이션 디벨로먼트 또는 오가니제이셔널 디벨로먼트 그죠? 그런 이제 OD라고 해서 조직 발전 기법 중에 하나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인사노무관리론에 이제 그죠? 하나의 교육훈련 기법으로 또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감수성 훈련은 센서티비티 트레이닝 또는 T그룹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요. 지식보다는 조직 내 어떤 인간관계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대인관계 향상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서로 모르는 10명 내외의 사람들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담아 듣게 하는 교육훈련 기법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종방이 됐는데요. 요즘에 또 다시 이제 부활되고 있는데 놀면 뭐하니에서 그죠? 다시 이제 무한상사라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하시고 있는데 예전에 무한도전의 무한상사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재석 부장님이 있고 그죠? 그 밑에 이제 박명수 차장님하고 정준하 과장님이 있죠. 보통 조직 내 부장님 밑에 양 라인이 약간은 협조도 있지만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라인 이제 대표 관리자분들이죠. 부장님 밑에 차장님하고 과장님, 박명수 차장님하고 정준하 과장님이 이제 평소에는 협력도 하지만은 경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약간은 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좀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 유재석 부장님이 회의실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이 감수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깨에 그저 손을 올리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자, 그거를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토론 방식의 일종으로서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개방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하였다고 해서 그 효과가 조직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를 들면, 상대방을 이제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인간관계도 개선을 시키는 거죠. 타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면서 개방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훈련 대상자인 참가자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 자체가 변화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해 이제 개선되는 효과 자체가 즉각적으로 또는 조직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 훈련도 조직 내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저희가 이제 관리자 교육 훈련 기법들로는 행동 모델법, 교류 분석법, 대역법, 청년 중역해법 등을 언급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답안 채점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 첨삭해드리는 답안지의 그 참조 자료로 제가 이 내용들을 써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또 쓰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 답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답에 쓰실 수도 있죠. 그죠? 자, 행동 모델법은 영어로는 behavior modeling, B-E-H-A-V-I-O-R, M-O-D-E-L-I-N-G, 행동, behavior modeling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행동 모델법은 관리자 및 일반 종업원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를 하고요. 교육 참가자가 이 행동을 이해하고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방법이 행동 모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디오 테이프나 동영상 등을 주로 활용해서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행동의 이유나 과정을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제 그 조직 관리자분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은요. 기업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상적 행동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실무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기법 자체의 개발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행동의 수가 조직 내에서 행동의 수가 이제 많지 않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류 분석법은 뭐냐 면 영어로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ACTION AL 그 다음에 Analysis ANALYSIS 그래서 교류 분석법은요. 두 사람 간에 나타나는 대화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어버이형, 약간은 좀 도덕적이고 보수적이죠. P라고 나타내고요. 성인형 A라고 나타내는데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형 C라 그래서 children의 C가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형은 의존적이며 창의적의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요. 각자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인지해야 하며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 등을 학습하는 교류 분석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죠? 이 각각을 저희가 이제 유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교류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실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갈등에 대한 재반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실무상의 어떤 갈등 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학습의 진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적절하고 기업 실무에 맞는 교류 분석의 사례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예, 대역법은 understudy라고 합니다. UNDERSTUDY라고 해서요. 자, 이 대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관리자층이 직무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되는 교육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속 상사와 미래에 그 자리를 계승할 예정에 있는 부하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교육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역법.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부장님이 있으시면은 A 부장님이 있으시면 그 부장님이 예를 들면 B 부장님으로 가시거나 또는 임원으로 승진하시게 되면 그 부장님을 그죠? 계승할 그 조직 내 차장님이나 아까 그 유재석 부장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박명수 차장님이나 그죠? 정준하 과장님이 발탁 승진을 해서 또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대역법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또는 타 부서에서 승계하실 분이 와서 그렇게 대역법으로 배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장점은 뭐냐면은 그 1대1 거의 개인별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크고요. 교육 내용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의욕이 높죠. 자기가 바로 이제 써먹을 활용하실 지식을 배우시게 되니까 굉장히 학습 의욕이 높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우수한 상사가 반드시 우수한 교사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교육 자체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역법이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 자, 청년 중역회법은요. 주니어 보드 오브 디렉터즈라고 해서 보드 오브 디렉터즈가 이사회죠. 예,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JUNIOR 주니어죠. BOARD 보드죠. OF of Directors DIRECTORS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청년 중역회법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길을 걸을 예정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법입니다. 일종의 모의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요.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 피드백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기업에서의 이사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다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관리자급 분들이 그 모의 이사회를 실제 해보면서 조직 내 다양한 이제 이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교육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장점은요. 조직 전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모의 이사회에 선발되지 못한 관리자분들하고 그 모의 이사들, 이 관리자분들 간에 이제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모의 이사회에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만 실제 그게 보고가 되면 또 실제 이사회 그 멤버분들에게 이게 각각의 이제 귀에 들어갈 수가 있죠. 각각 이제 이사회 mem버분들이 다 아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죠? 각 부서에서 이거를 좀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강요하느냐. 당신이 실제 이사도 아닌데 그냥 모의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관리자급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가 뭐 이런 형태의 조직 내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훈련이 있기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죠. 이 청년 중역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이사회 의사결정 내용에 준해서 좀 교육훈련 기간 동안 좀 실제 실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조직에서 그 오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청년 중역회법도 교육훈련 기법으로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다양한 이제 관리자 교육훈련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그냥 번거롭게 스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면은 제가 워드 파일로 제가 첨삭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우신 관리자 교육훈련이라는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안 채점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